매일 챙겨 먹던 채소 한 접시가 사실은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이 사실을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기름진 음식보다 낫고 고기보다 가볍고 약보다 안전하다고 믿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샐러드, 점심에는 나물, 저녁에는 생채소를 먹으며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나는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소는 잘못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 넘게 어르신들의 몸을 진료해 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검사 결과와 생활 습관을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공통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채소를 열심히 드시는 분들 중에서 배가 늘 더부룩하고 속이 자주 아프고 뼈가 약해지는 분들이 반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되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1세 수원에 사시는 김영수 어르신은 평생을 채소 위주로 드신 분이었습니다. 고기는 거의 드시지 않고 매 끼니마다 생야채와 나물을 꼭 챙기셨습니다. 본인 입으로도 나는 병원 갈 일이 없다고 늘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가 빵빵하게 부풀고 식사 후마다 복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뼈의 밀도가 크게 줄어 있었고 장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나는 몸에 나쁜 건 안 먹었는데 왜 이러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곧 저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왜 건강을 위해 채소를 먹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환자들을 직접 보면서 알게 된 건강을 망치는 채소와 주의할 점 그리고 채소를 건강하게 먹는 저만의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채소는 분명 좋은 음식인데 왜 어떤 분들에겐 오히려 병의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이 의문 때문에 저는 다시 책을 찾고 논문을 읽고 식품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채소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있었습니다. 어떤 채소는 날로 먹으면 몸에 부담을 주고 어떤 채소는 손질이 부족하면 독한 성분이 남습니다. 또 어떤 채소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채소는 무조건 좋다는 말 한마디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식탁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까지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채소가 문제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채소 먹고 살았는데 괜찮았다거나 고기보다 훨씬 안전한 음식 아니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말로만 하면 절대 믿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례를 통해서만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는 한 어르신의 진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72이셨던 대전에 사시는 이정자 어르신은 동네에서도 건강관리 잘하는 분으로 유명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셨고 식단도 늘 채소 위주였습니다. 김치, 나물, 생야채를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고 기름진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저렇게 드셔야 오래 산다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정자 어르신께서 배가 계속 더부룩하고 아프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조금만 해도 배가 부풀고 밤이 되면 폭통 때문에 잠을 설치셨습니다. 검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에는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뼈 상태를 확인해 보니 골밀도가 크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결과를 듣고 몹시 당황하셨습니다. 나는 약도 안 먹고 몸에 나쁜 건 피하며 살았는데 왜 이러냐고 여러 번 물으셨습니다. 그때 어르신의 식단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고기는 거의 드시지 않고 하루 3끼 모두 채소 위주였습니다. 특히 생으로 먹는 채소가 많았고 나물도 충분히 오래 익히지 않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너무 열심히 먹은 채소가 문제는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의료 현장에서는 채소를 많이 드세요 라는 말은 자주 하지만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정자 어르신의 사례를 계기로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쉽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증상을 가진 어르신들이 연달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채소를 아주 성실하게 드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는 정말 무조건 좋은 음식일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해서 저는 진료가 끝난 뒤에도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식품 성분표를 다시 보고 오래된 연구 논문과 최근 자료를 함께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채소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해진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채소는 많이보다 제대로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많은 분들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료가 끝난 밤이면 책상에 앉아 하나씩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의학 서적, 최근 연구 자료, 식품 성분 분석 보고서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성 흡수 방해, 체내 축적이라는 말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통의 전화가 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3세 박순자 어르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배가 아프고 어지럽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식단을 여쭤보니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생채소를 하루에 큰 접시로 2번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특히 쓴맛이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익히지 않은 채소를 계속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정보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순자 어르신께 바로 병원에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장이 심하게 자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채소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먹느냐가 몸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때부터 제 공부의 방향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채소들은 날것일 때 몸에 자극을 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분은 열을 가해야 줄어들었습니다. 또 어떤 성분은 물에 충분히 식고 오래 데쳐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는 이런 과정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저 신선할수록 좋다는 말만 믿고 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성분들이 한번 먹었다고 바로 큰 병을 만드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매일 오랫동안 쌓일 때 생깁니다. 몸은 참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배가 더부룩해지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뼈가 약해지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나이 탓으로 넘기고 맙니다. 이렇게 원인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저만 알고 있던 이 이야기를 꼭 쉽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조심하셔야 할 첫 번째 채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별 생각 없이 드시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채소입니다.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는 부드럽고 맛도 순해서 생으로 먹어도 괜찮을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는 겉으로 보면 평범한 채소입니다. 색도 예쁘고 냄새도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나 생채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열을 가하면 영양이 사라진다는 말을 믿고 일부러 생으로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가지뿐 아니라 감자 싹에도 들어있는 물질로 몸에 많이 들어오면 불편한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한번 먹는다고 바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성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조금씩 자주 들어올 때 몸 안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배가 더부룩한 정도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속이 쓰리거나 이유 없이 메스꺼운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이렇게 신호를 무시한 채 같은 식습관이 계속되면 몸은 점점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열이 나거나 바로 쓰러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원인을 채소에서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채소를 더 먹어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양을 늘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몸 안에서는 솔라닌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장은 자극을 받고 소화 기능은 점점 느려집니다. 그 결과 평소보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풀고 불편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지 자체가 나쁜 채소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생으로 먹는 방식입니다. 솔라닌은 열에 약한 성분입니다. 불에 익히거나 볶거나 찌는 과정을 거치면 대부분 줄어듭니다. 즉 같은 가지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건강을 생각해 생채소를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채소가 생으로 먹기에 알맞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지처럼 속이 부드럽고 쓴맛이 있는 채소는 반드시 열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규칙이 아닙니다. 가지는 익혀 먹는다는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동안의 식습관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채소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먹는 방법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옛날부터 먹어왔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채소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토란과 고사리입니다. 두 채소 모두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처리 방법을 잘못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토란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토란은 국이나 찌개에 자주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해서 어르신들께서도 좋아하시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토란에는 옥살산 칼슘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나 입안에 닿으면 따끔거림을 만들 수 있고 몸 안으로 많이 들어가면 신장과 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토란을 만질 때 손이 가렵거나 따끔거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 성분 때문입니다. 문제는 토란을 충분히 손질하지 않고 먹을 때 생깁니다. 물에 잠깐 씻는 정도로는 이 성분이 제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껍질을 벗기고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은 뒤 오래 끓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문제되는 성분은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이 과정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드시다 보면 몸 안에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유 없이 피곤해지거나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께서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명절이나 제사 음식에도 빠지지 않는 나물입니다. 오래전부터 먹어온 음식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사리에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잘못 처리하면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중요한 점은 고사리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사리는 반드시 말리고 충분히 불리고 여러 번 물을 바꿔가며 삶아야 안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 성분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과정을 줄여서 빠르게 조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사리 속에 남아있는 성분이 그대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두 채소의 공통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제대로 손질하고 충분히 익히면 문제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대충 처리해서 먹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채소는 약처럼 정해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좋은 성분보다 나쁜 영향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게 너무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랑과 고사리는 반드시 충분히 손질하고 오래 익혀서 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지켜도 몸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채소 자체의 문제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채소와 다른 음식의 조합입니다. 각각 따로 보면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함께 먹을 때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샐러드나 쌈을 즐겨 드시는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말씀드릴 채소는 쑥갓입니다. 쑥갓은 향이 좋고 입맛을 살려주는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이나 전골에 넣어 익혀 먹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께서는 쑥갓을 생으로 드시거나 고기와 함께 날 것으로 자주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기 먹을 때 채소를 같이 먹으면 몸에 좋다는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의 정수진 어르신은 고기를 드실 때마다 꼭 생쑥갓을 곁들이셨습니다. 기름진 고기를 중화해 준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한 식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병은 없었지만 몸속에서 좋지 않은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쑥갓 자체가 아니라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생으로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쑥갓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익히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으로 단백질과 함께 들어갈 경우 몸 안에서 좋지 않은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고 바로 아픈 증상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이런 조합의 문제는 하루 이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매번 고기를 먹을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면서 몸속에서 천천히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사 수치로 나타나거나 이유 없는 피로와 불편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이때도 원인을 나이나 스트레스로 돌리십니다. 채소 조합을 의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쑥갓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쑥갓은 익혀 먹으면 좋은 채소입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어 살짝만 데쳐도 향과 영양은 충분히 남습니다. 문제는 생으로 그리고 단백질 음식과 함께 자주 먹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셔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사례를 통해 꼭 기억하셔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조합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음식은 혼자 작용하지 않습니다.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식습관은 단순히 재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먹는 방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채소를 피하라는 말도 아니고 식단을 완전히 바꾸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기준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채소의 양입니다. 채소는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끼 식사에서 접시를 가득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손바닥 2개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진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몸은 필요한 만큼만 좋아합니다. 넘치면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색깔입니다. 같은 채소만 반복해서 드시기보다 여러 색의 채소를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록색만 고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색, 하얀색, 보라색 채소를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가지 성분이 몸에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친구와 조금씩 어울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생으로 먹는 채소와 익혀 먹는 채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모든 채소가 생으로 먹기에 알맞은 것은 아닙니다. 가지, 토란, 고사리, 쑥갓처럼 조심해야 할 채소는 꼭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상추나 오이처럼 생으로 먹어도 괜찮은 채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소는 다 생으로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물입니다.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일수록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채소 속 성분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려면 물이 꼭 필요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몸속에 남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해집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균형입니다. 채소만 먹는 식사는 건강해 보이지만 몸에는 오히려 불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고기나 생선을 무조건 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익힌 채소와 함께 소량의 단백질을 곁들이는 식사가 몸에는 더 안정적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은 특별한 재료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채소를 조금 덜어내고 색을 나누고 익힐 것은 익히고 물을 챙기고 균형을 맞추는 것.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나온 어르신들께서도 이 원칙을 지키면서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모두 갑자기 건강해진 것은 아니지만 배가 편해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검사 수치가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무섭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고 나는 그동안 뭘 잘못 먹어온 걸까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잘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배가 늘 더부룩하고 조금만 먹어도 아프던 분이었습니다. 그분께 저는 채소를 끊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으로 드시던 채소를 익혀 드시고 양을 조금 줄이고 물을 더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기를 완전히 피하던 식단에도 작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의 첫마디는 배가 참 편해졌다였습니다. 검사 수치도 천천히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이정자 어르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채소를 누구보다 열심히 드셨던 분이었지만 방식만 바꾸셨습니다. 나물은 충분히 데치고 매 끼니마다 채소 접시를 가득 채우던 습관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대신 색을 나눠 조금씩 드셨습니다. 그 결과 밤마다 괴롭히던 복통이 줄어들었고 잠도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간단한 거였으면 진작 알았을 텐데라고 웃으셨습니다. 정수진 어르신도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고기와 생쑥갓을 함께 드시던 습관을 바꾸고 쑥갓은 익혀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로 검사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았고 몸의 피로감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큰 결심이나 극단적인 식단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의 변화였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채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몸의 신호를 듣고 방식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먹는 한 끼, 오늘 바꾸는 한 가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불편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몸에 좋다더라는 말보다 내 몸이 편한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배우자, 지인 중에도 분명 같은 식습관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몸이 편해지면 삶도 달라집니다. 오늘 식탁에서부터 그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마음속에 몇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채소는 위험한 음식인가요? 이제 샐러드는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먹어온 식습관이 다 잘못된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채소는 위험한 음식이 아닙니다. 채소는 분명 몸에 필요한 음식입니다. 문제는 채소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단순하게 믿어왔다는 점입니다. 채소는 무조건 많이, 무조건 생으로라는 생각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채소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몸에 맞게 먹자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런 문제는 일부 사람에게만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잘 버텨줍니다. 그래서 같은 식습관을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처리 능력은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때부터 쌓여있던 부담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특정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조금만 먹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한 번, 두 번 먹는다고 바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채소를 같은 조합으로 먹는 습관이 수년 동안 이어질 때 몸은 서서히 신호를 보냅니다. 배가 더부룩해지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검사 수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원인을 찾기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편하면 맞는 식습관이고 불편하면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먹고 나서 늘 속이 불편하다면 그 방식은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특별한 건강식이 아니어도 먹고 나서 편안하다면 그 식사는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식사입니다. 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누가 말했느냐보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TV, 인터넷, 주변 사람들의 말은 참고일 뿐입니다.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내 몸의 변화를 기준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도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식탁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채소를 볼 때도 이걸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작은 생각의 변화가 건강의 방향을 바꿉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하루 식사에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계획이나 특별한 음식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식사에 생각 하나만 더하면 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몸이 막 깨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이 강한 생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샐러드 한 접시보다는 살짝 익힌 채소가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어 데친 시금치나 익힌 애호박처럼 부드러운 채소가 좋습니다. 여기에 밥이나 빵을 소량 곁들이고 달걀이나 두부처럼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아침이 훨씬 안정됩니다. 아침에 배가 편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점심은 균형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소는 한 가지에 치우치지 말고 두세 가지를 조금씩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이때도 생으로 먹는 채소는 양을 줄이고 익힌 채소를 기본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나 생선을 드실 때는 향이 강한 채소를 생으로 많이 곁들이는 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히 섞어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를 드신다면 꼭 익혀서 드시고 양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생채소를 많이 드시면 밤에 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이나 찌개처럼 몸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식사는 규칙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오늘은 괜찮았는데 내일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채소의 종류였는지, 양이 많았는지, 생으로 먹었는지, 다른 음식과의 조합이었는지 하나씩 살펴보시면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급하게 먹으면 몸은 힘들어집니다. 천천히 씹고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소화는 훨씬 좋아집니다. 이 역시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예전처럼 무조건 몸에 좋다니까라는 이유로 음식을 고르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대신 내 몸이 편한가를 먼저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긴 이야기가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채소는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제대로 먹을 때 좋은 음식입니다. 오늘부터는 양을 조금 줄이고 익힐 것은 익히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균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그리고 일상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여기지만 여러분의 변화는 오늘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